헤이 헤이 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 바질 씨가 돌아왔습니다. 바질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웃어. 여러분들과 아니 같은 시간대인 게 너무 오랜만이네요. 굉장히 웃겨가지고 귀국을 어, 하셨다고 드디어. 네, 맞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에 벌써 이제 귀국하셨죠? 한 3일쯤 된 것 같아요. 오, 시차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미국에서 돌아오신 거죠? 네, 맞아요. 미국에서 돌아왔고 시차 적응 좀 잘 안 돼 가지고 요즘 자꾸 새벽 2-3 시에 깨요. 일찍 잠들고. 아 진짜요? 오, 그럼 오늘도 새벽 네네. 뭐 2-3시에 일어나셨어요? 네, 그때 깨 가지고 네. 깼다가 한 2 시간, 1 시간 정도 핸드폰 좀 하다가 다시 잤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네요. 그래서 바질 씨의 귀국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바질 씨 한 2주나 출연을 못했으니까 오늘 원 없이 맞아요. 목소리로 한풀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 오늘 약간 바질 특집 에피소드 느낌이죠. 지난번에 네. 그 리스님 카자흐스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또 와. 한바탕 또 신나게 또 저희 그거 하나요? 땡땡한 땡땡입니다. 해야죠, 해야죠. 그거 한번 하고 가시죠. 저는 아파트 관리비 납부가 늦어서 지금 부랴부랴 송금을 하고 있는 민코입니다. 그 관리실에서 막 이제 막 쾅쾅쾅쾅 막 민코 씨 계신가요? 막 이런 거 안 하나요? 막 세무 독촉하는 것처럼. 아 추심 그런 거?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 빨간 딱지? 아니 미안해요. 제가 이거 네 약간 내야 되는 타이밍을 제가 집에 없었어가지고 좀 놓쳤던지라 지금 그니까 한 3-4일 늦었는데 약간 쫄리네요. 약간. 너무 늦었다. 네. 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번 주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쓴 리스입니다. 아니, 어디에 돈을 쓰셨어요? 애국자다 애국자. 네. 제가 좀 애국 열심히 하는데요. 네. 그냥 저는 무엇이든 결정을 쉽게 내리는 경향이 있고 소비도 슉슉슉슉 하는 느낌이 있는데 왠지 일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고민 한 3시간 하고 일본어 학원 4달치를 샥 등록해서 긁었습니다. 진짜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고민 3 시간 하잖아요. 네네네. 그 3 시간 동안 어떤 항목들을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제품을 본다? 그러면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스캔을 하고요. 2번째, 나무위키에 그 항목이 있다? 하면 그 검색해서 보고요. 봐야죠. 3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그 제품군을 다루고 있는 커뮤니티 글 적나라한 그 상품평을 찾아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어째서 본인 통장 잔고에 대한 고려는 없는 건지. 잔고에 대한 고민은 이미 맞춰놓은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건 이미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한눈을 팔 수 있다 이런 거죠. 좋은데요? 그게 없다면 이미 칼 차단한다. 그쵸. 나락 감지는 좀 잘합니다, 제가. 나락감지. 근데 저도 갑자기 리스님이 일본어 배워볼까 이렇게 올리시고 바로 그 주에 일본어 학원을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배우고 싶었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 잘 어울리는 조합이긴 한데 워낙 리스님이 서브컬처 이런 데도 빠삭하시니까. 빠삭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일본을 많이 갔기도 했고 왠지 일본에 자주 놀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네. 원래는 제가 중국어를 되게 얇고 길게 배웠는데 중국에는 여행을 갈 것 같지 않아서 일본어로 선호했습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바질 씨 어떤 바질 씨죠?
약 한 달간의 출장을 끝내고 돌아오고 여전히 시차 적응에 허덕이고 있는 바질입니다. 이야, 한 달. 한 달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네. 쉽지 않더라고요.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있다면? 가장 찬란했던 순간 아무래도 마지막이 아닐까. 아, 마지막에 팀원들과 빠이빠이하고 이제 혼자가 됐을 때. 그 해방감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 해방감. 이게 저는 진짜 출장을 너무 처음 가보는데 뛸 듯이 기쁘지 않아요? 우와, 자유의 몸이다. 막 되게 그 아, 쇼생크 탈출 마지막 장면 네. 만세를 막 절로 부르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실감을 못 하기도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리 막 해외를 가고 좀 막 가고 싶었던 데를 간다고 해도 출장은 출장이고 그리고 저는 4주라고 치면은 4주 중에서 3주 동안은 사람들과 생활을 같이 했어요, 완전. 그러니까 오,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거는 아예 집 같은 데 살면서 막 방도 이제 다른 분하고 이렇게 쉐어를 하고 화장실 가는 부엌도 순간 쉐어하고 빼고는 함께 있다 이런 거죠. 화장실과 잠잘 그쵸. 때 근데 빼고. 이제 그 화장실도 사실 이제 같이 공용 화장실인 거죠. 네, 남녀 공용 화장실이고 약간 네.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게 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쉽지 않죠. 결혼 생활도 그렇게 하면은 서로 멀어지겠다. 그게 회사 동료들과 그렇게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쉽지 쉽지 않죠. 않다, 쉽지 않다. 여행도 일주일 네. 넘게 가면 친구랑 이제 절교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마지막에 이제 혼자가 됐을 때가 제일 찬란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를 그 찬란했던 마지막 순간, 바질 씨가 혼자서 미국을 여행했을 때 보고 듣고 느꼈던 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맞나요, 바질 씨?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무려 캔자스라는 주에 가서 우리로 치면 추석이죠. 네. 땡스기빙이라는 명절 땡스기빙. 시기에 네, 캔자스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서 2박 3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와. 근데 어떻게 캔자스 사는 친구가 있으셨어요? 학생 네, 때 만난 그거 분인가? 궁금했어요. 네, 제가 2017년 바야흐로 6년 전에 멕시코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요. 예, 우와. 이거 예. 네, 멕시코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홈스테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때 저 말고도 그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 중에 홈스테이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이 캔자스에 사는 코트니라는 친구입니다. 커트니. 네, 코트니, 카트니. 코트니. 코트니. 네, 네. 코트니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트니. 그냥 실명으로 네, 제가 시원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한데요? 추수감사절이 사실상 한국의 설날 추석급에 해당하는 거죠? 네, 맞아요. 미국의 어떤 주요한 명절을 치면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그러고 12월 25일 그때쯤에 있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게 큰 가족 명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이는. 그래서 이거는 뭐 가족마다 약간의 세부적인 건 있지만 땡스기빙이 좀 더 뭔가 대가족이 모이고 크리스마스는 좀 더 그냥 우리 가족만 모이는 약간 이런 차이는 조금 있다곤 해요. 근데 어쨌든 되게 비유하자면 저희가 막 설날에 친척들 다 모여서 이모들, 삼촌들 다 모여가지고 막 이제 명절 토크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미국인 친구가 엄마 내가 6년 전에 친했던 친구야라고 데리고 오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쵸. 그런 자리에 제가 간 거죠. 네. 불편하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음식도 다 막 저희 추석 때 음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그리고 막 한 명씩 가족들 막 오잖아요. 막 이모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 막 이모네 애들도 막 오고 막 삼촌도 오고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약간 그런 모임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사실 우와. 그냥 이제 제가 그냥 나 가도 돼? 나 가도 돼? 한 거죠, 사실. 그래도 직접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건 되게 뜻깊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가게 됐냐면,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저희가 이제 출장이 뭐 한 11월 28일, 9일, 요때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출장의 이제 주 목적은 뭐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미팅을 잡는 건데, 근데 저희 또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땡스기빙 이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땡스기빙이 한 23일쯤에 있다는 걸 몰랐고, 그때는 모두가 되게 출근을 안 한다, 일을 안 한다,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미팅을 막 잡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11월 말쯤에 안 잡혀. 그래서 왜 안 잡힐까? 하니까 다들 땡스기빙이라서 out of office라고 하더라고요. 나 오피스에 아, 없다. 일 안 함, 일 안 함. 그래가지고, 일 안 함,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어떡하지? 하다가,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정이 앞으로 당겨지는 걸 보면서 다들 한 23일, 24일쯤에 다들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한국으로 빨리 돌아갈까 표를 바꿔가지고 아니면은 조금 더 뭐 여행을 하든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갈까 하다가 이제 캔자스에 사는 저의 친구 코트니가 생각이 나서 나 혹시 가도 되니? 너 혹시 게 뭐하니?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죠. 요약하자면 명절이 껴있는 줄 모르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 뜬 시간에 일찍 귀국할지 뭐 할지 고민하다가 친구가 생각나서 연락을 해서 맞아요. 가게 됐다. 맞아요, 맞아요. 선택지가 3개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냐, 빨리. 음흠. 아니면은 캔자스를 가냐. 아니면은 제가 그때 샌프란에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를 좀 더 여행을 하냐, 혼자서. 그런 정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여행의 어떤 철학이 좀 생긴 게 최근 몇 년간의 철학인데 뭔가 거기를 여행하려고 하는 여행은 이제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관광지를 보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약간 볼만치 봤다? 너무 오만한가요? 어쨌든. 전형적인 여행은 관광. 별로다. 맞아요. 그런 건 좀 이제 할만치 한 것 같고 특히나 혼자 그걸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누구랑 함께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래가지고 사실 캔자스는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정말 여행은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치만 이제 그 친구를 보러 가면은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서 갔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 캔자스에 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동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캔자스는 면적으로 치면은 남한보다 커요. 아마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클 겁니다. 네. 거대하다. 웅장하다. 아찔하네요, 네, 벌써. 거대할 거예요. 왜냐면 한쪽에서 한쪽 끝까지 한 10시간 정도 차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 안 막히면 4시간, 5시간 정도잖아요, 차로. 그쵸. 2배 많네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면적이고. 그건가요? 혹시 할 게 없다는 거에 있어서 인터스텔라 옥수수 밭이 이제 10시간 동안 운전하는 내내 펼쳐지는. 맞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캔자스에서 뭐 하면 좋을지 그냥 검색은 해봤어요. 막 what to do in Kansas 약간 이렇게 쳐봤거든요. 구글에. 근데 그랬더니 무슨 뭐 동물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막 야생동물 이런 거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물원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진짜 할 게 없고 뭐 등산 이런 것도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다 평원이기 때문에 아주 끝도 없는 평원이라서 뭐 등산 같은 것도 할 것도 없고 뭐 자연 경관을 볼 것도 사실 많지 않아요. 보통 시골이라고 하면 뭐 자연이 아름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밭과 밀밭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자연을 보러 간다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 가면 그러면은 이제 지평선이 보이나요? 그 산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만나서 이제 운전을 해서 친구가 집에 데려가 주는데 진짜 끝도 없이 평야하고 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는 그런 데를 가면은 끝에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다도 아닌
그 아무것도 아닌 뭐 이런 그런 게 보인다. 광활히 그래서 제가- 펼쳐진 대지가 눈앞을 가득. 맞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 몽골 같다 여기는. 내가 몽골을 가본 적은 없지만 몽골 같다. 몽골 사람들이 눈이 되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는 또 이제 완전 백인 친구거든요. 백인이고 이제 문화적으로 뭐 아시아는 가본 적이 없고 당연히 뭐 동네 사람도 백인밖에 없고 한 80%가 백인이래요. 캔자스가. 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백인 중심적인 그런 동네고 그냥 몽골 얘기 좀 해주고 뭐 몽골 사람들이 뭐 시력이 되게 좋은데 뭐 저 멀리서 뭐 오면은 뭐 누가 오네라고 하면은 한 뭐 3시간 뒤에 누가 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 좀 해줬어요. 아주 궁금한 게 근데 거기서 몽골 네. 얘기를 하신 건 뭔가 본인이 그 아시아의 어떤 엠바서더로서의 역할을 한 건가요? 그래야 된다는 어떤 아니, 의무감이 약간 느껴져가지고. 아니 그런 것도 약간 있고 그러고 저도 뭔가 아시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이렇게 레퍼런스를 삼을 수 있는 이야기가 다 아시아 얘기인 거예요. 어쩔 나는 수 지금 없네요. 미국에 와 있긴 네. 한데 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막 너무 좋아하면서 사실 캔자스에 어떤 농담이 있는데 그 농담이 그 강아지가 집을 나가도 한 3일 정도는 집을 나가서 뛰어가는 걸 볼 수 있다. 미친놈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강아지 잃어버릴 일이 없네요. 3일 동안은. 그쵸. 3일 동안은 3일 정도는 내버려둬도 되겠다. 뛰어가는구나. 내버려둬도. 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아 농담을 쳤는데 미국 농담으로 맞받아 쳤다 친구가. 근데 제가 지금 캔자스 네. 검색해서 지도를 봤는데 완전 미국 네네. 한복판에 있네요, 진짜. 맞아요. 미국 배꼽인데요, 완전 배꼽? 완전 한국팡액 진짜 배꼽이 맞고요.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어로는 fly over country, fly over states 뭐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 그래서 소리죠? 그냥 비행기로 지나간다. 그냥 fly over, 그냥 비행기로 지나가는 너무해. 주다. 그러니까 뭐 없고, 비행기로 지나가는 주. 네, 뭐 볼 거 없고 그냥 비행기로 지나가다가 보는 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인구가 290만 명이래요. 그렇게 우와. 넓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 작은 거죠. 그 면적도 대한민국 면적은 이제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캔자스는 21만입니다. 우와. 대빵 크네요. 그럼 네, 바질 대빵 큰데 씨, 사람은 없다. 네. 그 캔자스 갈 때 차 타고 가셨나요? 어떻게 가셨나요? 비행기 타고 갔는데요. 네. 여기도 약간의 이제 리스님과의 썰이 있다면 제가 그 출장 한 7일 차쯤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그때 핸드폰에 카드 케이스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 카드 하나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체크카드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통장에서 그 카드에 계속 돈을 이제 옮기면서 그러면서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한국 번호를 정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가니까 괜히 막 약간 통신요금 통신비 나가는 것도 아까우니까. 아깝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그 번호를 정지를 시켰는데 제가 이제 캔자스 가는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 무려 왕복 비행기표가 12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캔자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그래서 약간 고민했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코트니를 보러 120만 원 태우냐? 나 지금 약간 고민했는데 근데 또 뭐 언제 하겠어 뭐 이러면서 그러고 가면 코트니가 다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할 텐데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드리는 비용 대비 그렇게까지 그쵸.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제를 하는데 이제 제 한국 카드에서 그걸 막아놨더라고요. 그 이제 해외 결제 해외 이런 거 결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검증을 하게끔 이중 본인 인증을 하게끔 근데 그 본인 인증을 보통 제가 이번에 알게 되는데 보통 핸드폰 인증을 시키거나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핸드폰 인증이 아니라 카드 인증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신용카드를 통해서 핸드폰 번호랑 카드 번호가 일치하면은 너구나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을 시켜주는데 저는 해외에 있어서 해외에 그 핸드폰 인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카드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카드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국제 미아가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와 이렇게 진짜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또 잃어버려서 체크카드까지 잃어버렸다? 이러면 진짜 그냥 미아가 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의 홈리스가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아, 거기 진짜? 그렇게 많다는 그 홈리스 무리 합류. 네. 네, 플러스 1. 거기에 내가 합류하게 되나 막 이렇게 우와. 생각했는데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밤 그때 새벽 막 1시 2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인가 내일 모레 이제 캔자스를 가야 되는 일정인데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아니야, 내일도 아니고 한 대여섯 시간 남은 느낌이었어요. 거의 막 그 거의 정도였어요. 당일, 제 당일. 기억에. 예. 맞아, 거의 당일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친구도 그 코트니도 일정을 빼놔야 되니까 걔한테는 이미 내가 언제 간다라고 다 얘기해놨고 어떤 비행편으로 간다 다 얘기해놨고 비행편 아직 안 샀는데 그러고 이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리스님한테 제가 이것 좀 타줄 수 있냐 결제해줄 수 있냐? 결제해줄 수 있냐 내가 바로 돈을 보내겠다 라고 해서 이제 리스님이 그거를 바로바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좀 어떠셨어요? 그 부탁을 받았을 때? 오, 보이스피싱. 아니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 절박함이 좀 카톡에서 느껴지긴 했고요. 어차피 제 카드 한도가 남아 있었고 그래서 바로 결제해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뉴얼을 다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서 해드렸죠. 너무 다행입니다. 그게 네. 그게 좀 재밌었어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국내선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한국에서도 제주도 갈 때 여권 번호 입력 안 하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도 여권 번호 입력이 없더라고요. 미국 맞아요. 국내선이라서. 그게 좀 그렇구나. 웃겼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님한테 부탁을 할 때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후보에 있었는데 민코님도 당연히 후보에 있었고 지금 약간 민코 리스 그리고 저의 애인인 푸주님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한 명 요 정도가 제 이제 그거에 있었거든요. 부탁 후보에. 리스트. 네, 부탁 후보. 진짜 부탁 리스트에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리스님이 그 저와의 친밀도도 높으면서 아우 감사합니다. 좀 잘 긁는 사람. 내수 신작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외수 신작까지 애국자. 잘 전 긁는 인류를 사람. 사랑하는. 네. 잘 긁는 사람이라서 이게 또 단순히 친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잘 긁어야지 또 이것도 이렇게 냉큼 잘 해줄 수 있다고 저는 거부감이 없는. 생각했었거든요. 그쵸. 약간 예를 들어 제가 민코님한테 부탁하면은 민코님도 친밀감은 유사하지만 민코님은 약간 120만 원? 막 120만 원 어떻게 긁어? 약간 이럴 수 있을 언제 줄 것 건데? 이럴 수 있어. 언제 줄 언제 줄 건데? 약간 따지죠. 따져야죠. 나 피싱 의심. 근데 이거 또- 너 맞아? 이런 거 또- 확인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제가 그때 시차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걸 막 빨리빨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저의 본인 인증 그 민코한테 제가 이제 의심스러운 사람 아니다 이런 걸 근데 하기가 그거를 어려운 상황이라서 바로 몇 분 안에 했어야 됐으니까 그 결제를. 그쵸 최대한 그쵸. 빨리 했었어야 되는 최대한 상황이었고. 빨리 했어야 아. 되니까. 근데 저는 그때 빨리 자야 돼가지고 좀 부탁을 해놓고 허가가 나면은 이제 난 잘게 약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민코님은 약간 허가까지의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았을까. 네, 진짜 그래서 급했구나. 진짜 급했어요. 그래서 리스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또 잘 아. 다녀오게 됐다. 네, 영광입니다. 네 너무 그럼 이제 감사했어요. 가서 이제 어땠는지 막 이런 거 이제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면 되는 것 같은데 큼직한 얘기 위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2박 3일 여정으로 갔고 도착해가지고 코트니의 집에 지내면서 이제 약 3가지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정도의 이제 오. 큰 그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코트니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오. 코트니 몇 살이시죠, 결혼해서 코트니? 이거 너무 한국적인 코트니는- 질문이다. 그쵸.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코트니는 98년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어려요. 근데 1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네, 좀 그래서- 미국 분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빨리 결혼을 하는 그런 추세인가요? 좀 느낌이?
근데 이게 또 저도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코트니와의 마지막 일정으로 코트니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도 초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코트니, 그리고 코트니의 언니, 그리고 코트니의 친구 2명, 이렇게 4명과 함께 이제 그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갔는데, 근데 거기서 저만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모두가 그 4명이 다 자기의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부부 동반 모임에 혼자 이제 눈치 없이 솔로가 낀 진짜. 모양새였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거기서. 아, 진짜? 와. 네,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저만 결혼을 안 했다. 그거 진짜 걔네 무슨 막 그- 에이시안 아니요. 나이 많은 막 그렇게 봤을 것 같아. 막 약간 막 되게 고독을 혼자 즐기는 에이시안 독립적인 여성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제가 듣기에 그 미국은 좀 양극화가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도시는 한국 같은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뭐 뉴욕 아니면 워싱턴이라던가 LA 이런 데는 좀 늦게 샌프란 결혼해도 뭐 이런 데. 괜찮다 이런 느낌인데 뭐 중부에 있는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은 주로 백인들이 살고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인 가치를 중시를 하는데 가족 중심적인 사회다. 그러면서 결혼을 맞아요. 되게 빨리 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리스님이 지금 정리를 너무 잘해주신 게 제가 본 방금 리스님이 설명해주신 그 가족주의적인 미국인, 그리고 백인 중심의 미국인, 기독교 중심의 미국인, 그리고 중서부, 이거를 미드웨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드웨스트 주들의 그 속한 미국인들의 삶을 제가 2박 3일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와. 이거는 되게 제가 이제 뭐 미국은 이렇다더라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미국이 너무 다양해서 딱 방금 읊은 그 특징에 해당하는 미국 사람들은 이렇다더라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뭐 내가 제일 나이 많은데 나만 싱글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너네 결혼을 다 빨리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되게 미드웨스트의 문화인 것 같다. 그래서 미드웨스트에서는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한 17, 18살에 결혼을 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한 22살, 3살, 4살 이때쯤에 결혼하는 것 늦어졌다. 같다. 요즘 좀 그게 늦어졌다. 늦어졌다. 그럼 네, 거의 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인 상황 대학 다니면서 결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거는 다 만 나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 미국 나이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음. 한 23, 둘, 셋쯤에는 이제 다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대학을 오래 다니지도 않고, 그러니까 4년 다니면 딱 끝나고 이러기 때문에, 한 둘, 셋, 넷쯤이면 졸업을 하고, 그래서 그때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 만난 또는 고등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문화더라고요. 약간 미국식 유교 같은 느낌인데요, 뭔가.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그 느낌? 청교도주의 아니면 어쨌든 그 기독교주의. 그래서 한 80%가 기독교라고 하더라고요. 70%, 80%? 이 캔자스에서는. 딱 백인의 비율하고 비슷한데요. 네, 비슷해요. 완전 비슷해요. 그 백인 비율하고 완전 백인 비슷합니다. 네. 이꼬를 거의 기독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코트니의 집도 그렇고, 뭐 갔을 때 되게 뭐 기독교적인 그런 문구들이 집에 되게 많았고, 뭐 몇 장, 몇 절 막 이런 거 막 이제 맞아요. 그리고 막 이름도 다 막 존 막 이런 거고. 제이콥 성경에 막 나올 이런 것 거. 같은 이런 제이콥 되게 막 이런 거고. 오래된 예. 영어 이름.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좀 얘기가 샜는데 제가 이제 크게 3가지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그 코트니의 시댁 식구들의 명절 모임에 갔어요. 시댁 식구들의 명절 모임이요? 시댁 식구들의 명절 모임에 왜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려 코트니의 명절 모임도 아니고 코트니 시댁 식구들의 명절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이게 결혼을 하면은 자기네 가족 한 번 가고 그 시댁 가족이 한 번 가잖아요. 그쵸. 미국도 똑같네요. 네, 근데 그러고 또 똑같은 게 그 묘한 신경전이 있더라고요. 그 땡스기빙 당일에 어디를 가냐. 미국도 똑같네요. 네. 그래서 코트니네는 이렇게 합의를 봤대요. 그러니까 땡스기빙은 코트니네 집에서 보내고, 그러고 크리스마스는
남편네 집에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네, 이렇게 합의를 합리적이네. 봐서 저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땡스기빙 다음 날에 갔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코트니의 시댁 식구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어요. 네. 저 질문. 네네. 멀지 않았나요? 가까웠나요? 두 집이? 다 가까이에 살더라고요. 가까이 한 오. 30분 거리? 30분 거리? 30분 그럼 거리? 코트니와 코트니의 남편분은 고등학교 친구였던 셈인 건가요? 아니요. 그들은 YMCA라는 수영장에서 라이프가드로 일하면서 사랑을 싹 피웠습니다. 약간 낭만적이다. 하이틴 영화 같지 않나요? 되게 무슨 기묘한 이야기 미국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 같아. 사람은 안 그쵸, 살리고. 그쵸. 예.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남편 이름이 이제 카일인데요. 왜냐면 이게 너무 이제 실명 토크를 하자면 그 시댁 식구들의 뭐 모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약간 한국적이고 너무 막 약간 무게감이 있는데 그냥 카일네 식구들의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카일 씨네 갔더니 네, 그래서 갔더니 가기 전에 일단 음식을 해가야 됐어요. 미국도 음식을 해가요? 똑같아. 네, 그래서 우리가 담당한 음식은 메쉬드 포테이토. 깬 감자. 근데 저는 포테이토. 메쉬드 포테이토를 만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는 뭐 아웃백이나 이런데 왜 사이드 뭐 하시겠어요? 하면은 메쉬드 포테이토요. 약간 이런 걸 그쵸. 해봤지. 탄수화물 부족할 때 이제 메시드 포테이토. 그거를 이제 제가 만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코트니네 집에 가니까 카일이 이미 감자를 쪄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터랑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메시드 포테이토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디저트로 치즈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치즈케이크는 이미 전날에 코트니가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그 위에 이렇게 아이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크림 같은 거에 올리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음식을 해 갔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고, 우리가 약간 늦었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네. 스스로를 좀 소개하셨어요? 근데 그 다행인 모든 행사 거는 가운데에서 바질님의 그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었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들 너무 흥미롭게 아, 쳐다봤을 것 같아. 맞아요. 뭐지? 맞아요. 저 사람 왜 온 거지? 맞아요. 누구지? 맞아요. 웅성, 그래서 웅성. 일단은 그 카일네 부모님은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상 이제 카일네 부모님 집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카일네 부모님이 모르면 이제 제가 갈 수 없는 거죠, 사실. 초대를 못 받은 거니까. 네, 그들이 이제 감사하게 저를 초대해 준 거고, 그래서 코트니의 뭐 오랜 친구가 캔자스에 왔다, 뭐 요 정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게 이제 가서 지금 할 말 없거든요. 할 말도 없고 저를 소개하는 게 또 이제 할 말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왔는데 나 사실 출장에 와 있는데 뭐 한국을 다시 돌아갈까, 샘플 안에 있을까 뭐 고민하다가 여기 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코튼이랑은 뭐 어떻게 친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그냥 제가 쭉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것만으로도 흥미로워했다. 그쵸. 그것만으로도 이제 나는 좀 이제 내 할 말은 다 했고 그냥 이제 쉴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네. 그랬고, 그러고 이제 거기에 온 분들이 좀 신기했던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카일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왔어요. 뭐 찐빵이 짚고 오시나요? 아니면 그냥 세련되게 뭐 벤치 이런 거 끌고 오시나요? 바로 옆집에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저는 캔자스에서 벤츠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다 엄청난 트럭들밖에 보지 못했어요. 미국이다, 미국. 포드 이런 건가요? 포드 트럭. 맞아, 포드, 크라이슬러 약간 이런 미국 트럭, 그 연비 엄청 안 좋은 약간 그런 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샘플 안에서는 테슬라를 진짜 많이 봤는데 테슬라를 하나도 못 봤어요. 다른 나라구나, 진짜. 네, 완전 다른 나라. 완전 다른 나라고, 너무 또 하나 신기했던 거는 그 테슬라를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거의 자율주행급으로 운전을 하더라. 왜냐면 직진밖에 없는 나라라서, 도시라서.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친구가 거의 그냥 핸들 안 잡고 운전을 손을 놓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손을 놓고 그냥 거의 다리 사이에 그냥 핸들을 대충 끼워놓고 운전을 하는
그 정도로 운전을 하더라. 근데 어쨌든 음. 그랬고 그거 이제 그 온 사람들 얘기를 계속하자면 할머니 할아버지 왔고 카일네 부모님 왔고 그러고 앞집 사람들이 앞집 왔어요. 이것도 사람들? 좀 신기했어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앞집 그러니까 30년 동안 네이버로 지내던 사람들. 아, 저는 30년. 이상하게 느끼진 음. 않아요. 왜냐면 저희 명절 때도 완전 친척은 아닌데 지인분들 찾아오기도 하고 아 그랬거든요. 진짜? 음. 너무 이분은 신기해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야 인사드리렴 리스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막 절하고 돈 아, 받고 막 이랬거든요. 세뱃돈 받고. 너무 아, 신기해요. 약간 그러니까 또, 이모야지만 사실 아, 이모는 아닌 사람. 맞아 그런 느낌. 어쨌든 되게 앞집에 사는 되게 노부부가 왔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연배 사람이 왔고 카일의 형제가 또 있어요. 근데 형제들이 다 음, 나가 살아서 형제가 왔는데 이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은 22살인가 3살이래요. 근데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고 남자친구랑 음, 같이 왔더라고요. 사실상 결혼한 이것도 사이 거진?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매번 땡스기빙에 다른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경우도 되게 빈번하대요. 너무 어, 신기하다. 너무 미국이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땡스기빙에 데려올 정도면 엄청 이렇게 진지한 관계라서 데려오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미 결혼한 사촌들이 다 막 오랫동안 연애를 했어도 그냥 그 결혼하기 직전 해에 뭐 명절에 잠깐 인사드리던가 그쵸, 그쵸. 예. 결혼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뵙고 오지. 약간 맞아, 그런 맞아. 느낌으로 인사를 오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애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때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문화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 카일의 여동생과 그 애인이 왔고 그러고 또 이제 엉클이 한 명 왔어요. 카일의 엉클. 삼촌과 그 아내분이 이렇게 음, 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모인 그러고 뭐 또 다른 삼촌이 둘이 왔는데 뭐 그렇게 온 자리였고 뭐 무슨 네. 이제 얼굴하고 이름 매칭하는 것만으로도 좀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카일의 모시기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관계성으로 기억하는. 근데 그쵸. 그래서 거기도 저는 그런 근데, 점에서 예, 예. 근데 그 궁금한 게 카일의 외가계는 안 모이네요. 친가 기반이네요. 거기도 어쨌든. 그니까요. 그것도 좀 신기하고 근데 아, 또 이게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거나 멀리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음. 카일의 엄마의 남동생도 왔어요. 아, 그래요? 예예예. 그래서 되게 약간 혼종? 약간 진짜, 신기하다. 약간 저는 진짜 헌정이다. 왜냐면 우리는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쵸. 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모임을 해온 것 같았어요. 왜냐면 카일의 엄마의 남동생 여러 해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들도 다 네. 모였을 때 음. 우리나라 추석 때 어른들 다 모이면 좀 약간은 어색해 하는 것처럼 좀 그런 기류가 좀 감돌던가요? 그들 사이에서도? 이게 대면대면하다. 약간 좀 또 약간 전 어색어색 약간. 너무 웃기다고 생각한 게 코튼이랑 카일이랑 저 이제 거기 가기 전에 미리 좀 주의를 준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올 거다. 어, 이렇게 누가 올 거고 오늘 그때 그분 어떤 오신대 조심해야 사람들이고 돼. 약간 이런 거. 근데 약간 그 사람이 온다고 해서 약간은 걱정된다. 근데 너 보면 알 거야.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게 있어, 미리.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가니까, 그렇구나라고 느껴진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다른 친척들이 다 떠나고, 카일네 그 가까운 가족들, 그러니까 카일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만 남은 상태에서 음. 또 이제 좀 씹더라고요. 이렇게 가십을 하더라고요. 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 스몰톡. 가십. 가십을 막, 엉클 쟤는 누구 오늘 아직도 온 거 봤어? 저러다더라. 막 쟤는 이러면서, 아직도 오늘도 저러네. 정말 저렇더라. 막, 정말이지. 약간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보고서, 이게 미국인의 명절 다를 게 없다. 그 예, 누군가. 한국인의 이 미묘한 관계랑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음.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런 거 물어보나요? 친척들 모이면 되게 불편한 이제 명절 네. 토크 하잖아요. 막 취업은 했냐? 네네. 애기는 언제 낳을 거냐? 미묘한 기싸움 막 이런 거.
맞아요. 자식 그래서 배틀이라고 그 하죠. 자식 자랑 배틀 한국에서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좀 신기했던 거는 자식이 있는 사람은 카일네 부모님밖에 없었고요. 그 엉클 2명 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 배틀은 없었고 이제 그 미묘한 분위기의 중심에 섰던 엉클이 한 명 있거든요. 그냥 계속 엉클이라고 할게요. 엉클님이 네. 좀 분위기를 깨는 좀 발언들을 몇 개 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말은 또 엄청 많고 오늘의 주인공은 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 몇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게 하나는 그 앞집에 사는 그 노 부부가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노 부부한테 그 처음 보는 사이인가 봐요, 아마도. 이 아, 엉클이랑은. 음, 엉클이 뭐 거기 자식분이 누구 아니냐. 예를 들면 뭐 그 음, 자식분이 리스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리스 그 고등학교 같이 나왔대요, 리스랑. 그러니까 그 다 작은 어, 동네니까. 그래서 커넥션을 리스 찾았네요. 알죠? 네. 뭐 네. 리스 알죠? 뭐 캔자스 고등학교 몇 기 졸업생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어, 근데 리스 완전 뭐 그때 대마에 쩔어 있지 않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뭐죠, 그게? 공격을, 그 예. 뭐 약간 대마쟁이로 유명했던 리스. 리스네 절키, 부모님이구나. 절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어, 분위기 싸해졌겠어요, 옆에 막 그쵸. 보고 분위기 있으면. 약간 싸해지고. 근데 엉클씨 저는 약간 눈치 챙겨 약간 이런 느낌 속으로 막 하고 그쵸. 있고. 그쵸. 근데 저는 약간 그걸 따라가느라 바빴어요. 따라가느라 바빴는데 음. 마지막에 이제 모두가 다 떠나고 이제 엉클 뒷담화를 할 때 막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게 그거였구나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깨달았는데 또 그 엉클 씨의 그 만행 또 하나는 그 카일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카일 여동생한테 너는 어째 매년 데려오는 남자친구가 달라지는 것 같다? 라고 했대요. 거의 약간 SNL에서 나올 법한 그런 대사인데. 도끼가 가득한 대사인데요. 왜 그러신데? 그쵸. 그분 결혼을 하셨어요? 약간 결혼했어요. 약간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눈치 그래서 혼자 없는데 SNL 조금 그 살고 과함이 계시네. 없는데. 그래서 그 여동생이 이제 그 엉클 가고 나서 막 네. 지도 맨날 뭐 최근 4년을 제외하고는 맨날 다른 여자 데려왔으면서 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최근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 엉클 분은.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웃긴 게 또 엉클 이제 뒷담화를 하면서 막 뭐 근데 그 엉클 뭐 최근에 4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랑 틴더에서 만났대.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아니, 틴더가 뭐 어떻다고. 그러니까 틴더가 뭐 약간 여기가 어떻다고. 약간 시골인 거예요. 여기 약간 시골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 카일네 느낌. 부모님이 막 뭐 지도 다를 거 없으면서 틴더에서 만났대. 뭐 틴더에다가 뭐라고 쓰면서 만났을까 정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뒷담을 아, 너무 하더라고요. 웃겨. 너무 웃겨. 아, 뭐 그랬고 그러고 약간의 또 비하인드는 그 엉클이 카일네 아빠의 남동생인데 그쵸.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또 이제 복잡한 가족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복 뭐죠? 동생 이런 건가요? 이복 동생인데 알고 진짜? 보니까 이제 이건 저도 나중에 얘기를 해줘서 알았는데 그 카일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날. 네네. 근데 이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한 세 번째 부인이에요. 아, 아, 세 번째 부인인데 근데 이제 카일네 아빠는 이 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에서 낳은 자식이고 음, 이 엉클은 엄밀히 말하면 그 카일의 그 세 번째 부인 있잖아요 할머니 네네. 그 할머니가 다른 결혼해서 낳아서 데리고 에? 온 엉클인 자식인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피 안 됐구나. 섞이는 남남인 그쵸. 거네요.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인 거예요. 와, 진짜 갑자기 무슨 가족 드라마, 막장 드라마 한 편 시청하는 시놉시스 읽는 기분이에요. 그쵸. 그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인데 또 웃긴 게 나이대가 비슷하고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계속 자라고 와, 이랬으니까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때부터 와. 알던 사이인 거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아, 너희는 이제 형제야 이렇게 돼버린 거. 그거네, 그쵸. 그거. 나중에 가서 형제가 된 거죠. 어, 그래서 미국 드라마 한 편이 지금 내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모던 약간 패밀리네요, 거기 완전. 네.
그런 약간 미묘한 게 있어서 더더욱 그 엉클도 약간 이렇게 힘 자랑을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미묘한 그 신경전이 아, 그래서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친척 모이면 다 하는 똑같다. 생각이. 네, 다 비슷하더라. 비슷하더라. 네. 그래서 뭐 이런 좀 재미난 썰이 있었다. 네, 그 모임에서. 네, 저는 이게 바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첫 번째 경험인 그 땡스기빙 디너가 마무리가 됐고요. 3개 얘기한다지 그래서 않으셨어요? 그쵸.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 이제 두 번째군요. 네. 그러니까 다음날 하루가 이제 온전히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친구가 이제 땡스기빙 저녁에 저한테 우리 내일 뭐 할까? 이러면서 몇 가지 옵션을 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총을 쏘는 거였고 오, 재밌겠다. 사격. 그래서 음. 사격.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사격장에 가는 거야? 뭐 도시에 있는 사격장에 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두 명이 이제 카이라고 코트니가 빵 터지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앞마당에서 쏘면 돼. 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니 총이 있어? 무슨 총이 있어? 라고 하니까 카일이 되게 수줍음이 많은 친구였는데 네. 씩 웃으면서 저한테 너가 아는 총이 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걸 한대요. 이게 디어 헌팅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슴 헌팅? 아, 제 말로만 듣던. 네, 디어 헌팅 CCTV 막 달아놓고 옥수수 같은 거를 놔가지고 그 사슴을 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CCTV에 이제 그 사슴이 잡히면은 지금 나가서 이제 쏘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정서로는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코트니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막 이러면서 너무 웃긴데? 근데 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냥 저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총이 있다 이런 거를 듣기만 했지 막 진짜 실제로 총이 이제 있는 보게. 미국인 그리고 유희로서의 사냥을 하는 거가 너무 낯선 거예요. 살생이 취미인. 그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저는 이제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할 게 너무 없어. 근데 궁금한 게 디헌팅을 해서 그 사슴을 뭐 먹거나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아닌가 봐요. 스포츠인 거잖아요. 그 디어 헌팅이. 네, 스포츠래요. 스포츠. 네. 그러면은 그냥 그 죽은 사슴을 그냥 냅두나요? 그냥 섞어서 먹히도록? 그런 근데 느낌인 저도 건가? 자세한 걸 그 이후로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포기하셨구나. 있대요. 그러니까 네. 그 사슴 뿔이 있잖아요. 근데 뿔이 엄청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뿔에 뭐 가지수가 몇 가지로 뻗어 있냐에 따라서 얼마나 대단한 사슴을 내가 잡았냐 이게 나뉜대요. 점수야, 점수. 네, 점수래요, 전리품이네, 그게. 전리품. 그래서 목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 벽난로 위에다가 이제 붙여놓잖아요. 박제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거 하지 않을까요? 뭔가 막 예를 들면 결혼 선물로 그런 거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바이킹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결혼 선물로 막 삼촌이 막 엉클이 저번에 사슴 뭐 막 10닭사슴을 내가 했는데 너 결혼하니까 이제 줄게 약간 이렇게 벽난로 위에 아. 걸어 수 있을 막 것 이러면서 혼수야.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소리구나. 그래서 그 카이라고 코트니가 제안을 했던 게 그 디어 헌팅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엉클네가 말을 키우더라고요. 그 목장을 구경 가는 게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내에서 이것저것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약간 스크린 골프 같은 거를 치는 거가 있었고 하나는 도끼 던지기 게임. 그래서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은 axe throwing이래요. axe 도끼를 왜 throwing. 던져야 하죠? 그 사슴한테 던지나요, 도끼? 도끼를 던져가지고 관역을 맞추는 거였는데 그날 밤에 윈터 스톰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 폭풍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눈이 막 엄청 많이 온다. 눈이 한 7인치가 온다. 7인치라고 하면 15cm 넘는 건데 그 정도 온다라는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눈이 오면은 우리 시내에 가서 도끼 던지는 거나 하고 눈이 안 오면 우리 가슴 잡자. 그 목장 총 구경. 쏘는 거 알려주겠다. 예, 목장 구경하거나 총 쏘는 거 알려주겠다. 그 엉클도 총 많다. 막 이랬었거든요. 음. 그랬는데 또 웃긴 게 기록적인 폭설이 왔어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진짜 눈이 한 14시간 이상 왔어요. 하루 종일. 네. 찾아보니까 2014년 이후로 최대의 폭설이고 그리고 2014년 이전에는 1800년대 이후로 최고의 폭설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디어 헌팅은 못하고 아쉽게도 엑스트로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도끼 도끼 던지기. 던지기. 하러 네. 갔군요. 네, 하러 어떠셨나요? 갔습니다. 아 정말 야만적이다.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 관역판이 있어요. 뭐 양궁 이런 것처럼 관역이 있고 네. 점수판. 점수판이 있고 거기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도끼를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슝 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느낌이네요. 투포환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걸 던지면은 그 도끼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이 관역에 꽂혀요. 그럼 그 날이 관역에 어디에 꽂혔냐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도끼가 양날 도끼인가요? 아니 한 날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날이. 저 되게 그 무서운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날이 없는 쪽으로 팅 하고 튕겨서 나와서 이제 반사돼서 돌아오거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런 쇼츠가 유행했대요. 그 도끼 던지기의 위험성 이러면서 막 그 튕겨져 나오는 막 이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너무 신기했던 게 저 코트니 카일 그리고 코트니의 언니 이렇게 같이 가서 도끼 던지기를 했는데 이게 좀 모임에서 많이 하는 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말고도 막 이거 땡스기빙을 맞이해가지고 친구들 고향 친구들끼리 모여서 왜냐면 땡스기빙이 또 고향에 오는 날이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던 친구들끼리 만나기 좋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볼링. 맞아요. 볼링 같은 느낌.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 술을 팔아요. 진짜 도끼를 던지는 이제 게임장에서 맥주 마시면서 도끼 던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도끼 던지기 하러 들어갈 때 그 무슨 서약서도 쓰더라고요. 뭐 진짜. 술 먹고 무슨 뭐 도끼 던질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난 책임지지 않는다. 뭐 다 내 탓이다. 막 이런. 근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육중한 도끼가 휙 날아가는 거 막 바람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바람 소리 들리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확 하고 박히는 그 소리가 진짜 야만적이라고 느꼈어요. 나무 판때기예요? 그 꽂히는 게? 그냥 나무 판때기인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 그러고 저는 생각해보면은 도끼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볼 일이 없지. 민코님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시골 갔을 때 장작 패는 도끼 뭐 그런 거는 봤지 손도끼는 저도 본 적 없어요. 저도. 근데 그 장작 패는 도끼를 실제로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자연인에서밖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장작 패는 도끼를. 진짜 서울 깍쟁이가 여기 저는 시골집 가서 가끔 뭐 장작 패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 시골집 가면은 그 패여진 장작들 창고에 막 이렇게 쌓여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구나. 약간. 어쨌든 저는 처음이었답니다. 리스님 본 적 있으세요? 저도 딱히 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없죠. 그래서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고 좀 놀라웠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도끼 던지기에 별로 소질은 없었다. 그 친구가 그 실내 골프장이랑 뭐 몇 가지를 더 제안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도끼 던지기를 해야지 내가 캔자스에 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디어 했습니다. 헌팅도 못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죄 없는 사슴들한테 총 근데 디어 헌팅 했으면 목 자르고 하는 거 못하는 그냥 마당에 일주일 내내 정신이 멍해 있지 않을까. 그냥 그 광경이 계속 떠올라서. 맞아요. 근데 저는 디어헌팅은 아니어도 이렇게 카일이 저한테 좀 그런 그 총 쏘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막
캔 같은 거 맞추기 막 이런 거. 아, 뭐 로빈 그런 후드처럼 거를 이제 좀 청소부사 맞추기. 그쵸. 그런 걸 했으면은 너무 재밌었겠다. 야, 또 그건 총을 좀 어디서 재밌었을 것 같은데. 쏘나. 예. 그쵸. 예. 점점 아, 앞마당에서. 미국인처럼 되어가는 바질 씨.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세 네. 번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얘기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명절이라서 그 고향 집에 다들 모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오랜 고향 친구들을 함께 만나는 자리,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친구는 오하이오라는 다른 주에서 13시간을 운전을 해서 온 친구가 있었고, 아, 와, 대단하다. 13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놀랍게도 바로 옆 주예요. 우와. 그래서 저는 왜 자율주행이 개발됐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음, 그냥 끝없는 직진일 테니까 막 예를 들면 막 300마일 후에 우회전 막 약간 이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친구도 있었고 뭐 코트닌의 언니 같은 경우에도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온 거였고 뭐 그래서 함께 맥주를 마셨고 이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일단은 모두가 결혼을 했다.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모두가 이미 그것도 결혼 한 2, 3년 차다.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다들 근데 이렇게 애기는 없었나요, 부부동반 근데? 애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음, 결혼은 빨리 하는데 애는 또 막 그만큼 빨리 낳는 것 같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의 그런 농담거리는 뭐 애 낳는 거 좀 그만 푸시해 약간 이런 느낌? 음, 아니면 뭐 이 중에서 누가 빨리 애를 낳을까라든지 아니면 뭐 애 낳기 전에 뭐 이런 것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 베이비가 거의 대화 주제의 중심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애를 낳는 건 기정사실인데 언제 낳을 거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게 약간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안정이 되고 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쵸, 들어서 그쵸. 네. 뭐 내가 만약에 대학원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대학원도 졸업하고 돈도 막 안정적으로 벌면서 직장도 이제 결혼을 잡고. 해야지. 그쵸, 약간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부부 동반 모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사람이 최소 8명은 되는데 8명 플러스 저였는데 9명. 그쵸? 음. 근데 이제 그 8명 중에 아직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원을 앞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지금 엄청 안정적인 수입이 완전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빨리 결혼을 하고 같이 뭔가 그 앞으로의 진로를 같이 만들어 간다? 좀 이런 생각,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저를 좀 부양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아직까지 부모님이 하는 것 같거든요. 애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많아도 예를 들면 내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 하면은 약간 부모님한테 뭐 도움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간다든지 약간 이런 식일 텐데 근데 여기는 좀 이제 그 역할을 부부끼리 하는 배우자. 배우자랑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너는 대학원을 가도 물론 너가 모아둔 돈이랑 이런 걸로 대학원을 가지만 생활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좋아 보였어요, 저는. 왜냐면 그러면 이제 뭐 나도 나중에 대학원을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거고 그 부부라는 그 둘이서 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자기네 세대 안에서 해결을 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독립적이고 좋아 보였어요. 음. 그래서 되게 결혼을 빨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인의 가치를 미국인 백인 분들의 가치를 장착하고 오셨네요. 총 쏘고 결혼 빨리 하고 침합하는 미국인 정서. 도끼 던지고. 어떻게 지금. 어쨌든 그 아니, 되게 되게 좋네요, 신기했고. 근데. 그렇게 뭔가 맞아요. 같이 좀 미래를 계획하고.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기에. 맞아요. 뭔가 그 모든 게 완성돼야지 뭐 그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게 전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같이 성장해가는? 우리는 뭔가 되게 이미 다 성장을 하고 머리는 이제 클 대로 다 큰 상태에서 누굴 만나려고 하니까 약간 따지는 것도 많아지고 누굴 만나는 게 되게 어렵고 그러고 또 뭔가 내가 결혼하면은 이대로 이제 내 삶은 이제 끝인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닌 게 좀 신기했어요.
결혼이 뭔가 막 우리나라는 되게 막 관혼상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중요한 어떤 이벤트들에게도 이벤트인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제가 얘기 네네. 들었을 때는 뭔가 이혼도 많이 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그냥 나와 이 사람의 파트너십을 맺는 좀 그런 차원의 느낌일 거인가 싶기도 하네요. 뭔가 얘기 들었을 때.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네.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거기는 예, 되게 예. 오랫동안 부모의 품에 있으면 놀림받는 그런 분위기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결혼하는 느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가족이 엄청 중요한데 그 뜻이 뭔가 부모랑 계속 가족으로 지내야지 이런 것보다도 나의 가족을 빨리 만들어서 부모님과 뭔가 가족 대 가족으로 만나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느낌. 그렇다고 느꼈어요. 예, 예. 되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니까 계속 그렇게 미국을 지배해온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왜 중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살까도 좀 궁금했던 게, 뭐 좀 집값이 비교적 싸서 그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비슷한 점도 보고 친척들 간에 서로 씹는 모습을 본다던가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완전히 우리랑 맞아요. 다른 그런 결혼 양상을 보면서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다르구나라고 몸소 느끼고 온 거 되게 부럽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좀 느낀 게 우리나라랑 오히려 비슷한 건 미국의 중서부의 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 여전히 그래도 가족적이고 여전히 좀 전통적인 가치가 중요하고, 왜냐면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막 그 카일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 엉클이 막 가족 드라마처럼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아무 일도 아니다, 그게 약간 얘기거리인가 좀 이렇게 이런 정도로 되게 쿨해지고 그게 되게 스탠다드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서부에선 여전히 그게 약간 가십거리거든요. 야, 그렇대. 아, 사실은 막, 뭐, 그 할머니가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후자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샌프란보다는 캔자스에 좀 더 가까운? 그래서 우리가 되게 도시 삶이고, 도시에 살고 있고 하지만, 우리 한국적인 되게 전통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되게 많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캔자스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내가 되게, 물론 제가 이렇게 지향하는 거는 되게 이렇게 리버럴하고 이렇게 신진 문물, 그리고 신진 사상 이런 걸 되게 지향하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한국적인 모습 이런 거랑 오히려 되게 비슷했던 거? 그래서 더 편하게 한국적인 느꼈던 거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가장 것입니다. 세계적인 것? 그래서 좀 편하게 느꼈던 거는 캔자스였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막 뭔가 엄청 막 이질감을 느끼기보다는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대체적인, 코튼이한테 진짜 그런 평생 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 한번 초대해야 되지 그러니까 맞아요. 한번 맞아요, 맞아요. 한국 오라세요 맞아요. 한번. 예. 네, 한번 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마 올 것 같거든요, 언젠가? 않나. 근데 제 약간의 고민은 저는 이제 아마 오면은 부부가 함께 올 텐데, 저는 그들을 재워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네. 깜짝 놀랄 것 네. 같은데 집이 너무 좁아서 이런 데서 사는 그러니까요. 거냐고 막 딱 보여주면은 이제 딱 집 열어서 딱 보여주면은 응접실은 잘 받고 이제 집은 어디야?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자는 곳은 어디야? 막 이러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의 고민인데, 뭐 오면 어떻게 되겠죠. 네. 그렇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오늘 바질 씨 얘기 되게 길지만 저는 지루하지 않게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떠들떠들한데 재밌었어요. 되게 전개가 느리지 않아서 어, 코트니의 친척들과 캔자스의 그 도시상을 잘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좋네요, 좋네요.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미드웨스트의 들어주셔서 미국. 감사합니다. 네. 네, 미드웨스트의 재밌었습니다. 미국.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 코트니 가문의 첫 아시안 초대 손님.
에이시안 프렌드가 있다. 코트니는 그러니까 에이시안 이렇게 프렌드가 있다. 글로벌하고 힙한 코트니 약간 이런. 그러니까 진짜 너무 네. 근데 저는 근데 너무 그 코트니가 이건 못 듣겠지만 네. 코트니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내가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언제 한국 오니 그냥 너가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정도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고맙고 사실 누가 그렇게 막 갑자기 간다고 막 재워줄 수 있고 막 그쵸. 막 그렇게 가족들 다 생각해보면은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 추석 연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저와 함께 놀아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아 진짜 재워주고, 너무 좋은 친구다 먹여주고. 진짜. 네. 그리고 저 때문에 원래 그 코트니가 물리치료사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일정을 다 뺐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다 말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주말에도 일을 하는 거였는데 다 빼고 막 이래가지고 야 정말 최고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최고의 친구 코트니한테 이제 진짜 최고의 친구. 고맙다는 말 하면서 샤웃 한번 하면서 이제 오케이. 마무리를. 네. 저는 마지막 이제 민코 씨의 발제만 남은 것 같아서 민코 씨의 이제 외국 한번 발제요? 응원하고요. 네. 이제 저의 카자흐스탄, 이제 바질 씨의 캔자스. 네, 민코 제가 씨가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네. 예.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좋습니다. 해볼까요? 재밌게 들어주셨을 네. 거라고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파바반. 봐봐봐. 바바 안녕. 안녕. 바이.